왔어요. 예. 네. 자, 건강보험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건강보험 사회보험이잖아요. 근데 네. 사회보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회보험 역할 중 소득 재분배 기능도 한다고 알고 계시죠? 왜냐면 네. 저수증이 고수준에 비해서 보험료는 적게 내지만 같은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 조금 빨간불이 켜졌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재정 단기 수지 규모는 아마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실 겁니다. 모르시는데 올해가 작년에 이제 4,900억 정도 흑자고 올해부터는 적자로 돌아선다 그래요. 네. 그러면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높이는 건 후보자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이제 2030 청년층 대상으로 이제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에 적용시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공약은 2020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공약을 했지만 지난 대선에는 공약을 하시지 않은 건데 작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당시에 대통령께서 요즘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인 것 같다 이러면서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이제 확대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정의용 복지부 장관이 업무보고 직후에 의학적 필요성과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 올 6월달에 갑자기 이제 선거 끝나고 6월 11일 간담회 자리에서 청년층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 실무 검토도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입장이 갑자기 바뀐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뭐 제가 정확히 그렇게까지 검토가 완료된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또 아시다시피 원형 탈모든 병정 탈모는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걸 알고 계시죠? 하나에 한 39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부 안대로 전면적으로 이제 탈모 치료가 됐을 때 건강보험 그런 수지가 어떻게 되냐? 이게 추계가 보니까 보건복지부도 정확한 추계를 못 내고 있어요. 표에 보시다시피 언론과 연구단체에 따라 최대 최저 1조에서 한 3조까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당장 2030 확대 국한하면 1조가 안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일단 수급이 되면 이게 수급층이 확대되는 건 부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중증 희귀 질환 중에서도 아직 약제 적용이 안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자, 이거하고 탈모 치료 중에 과연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그러면 총리 후보자께서는 뭐가 먼저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증 희귀 질환이 먼저 적용된다고 봅니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아마 특이 질환 중에 특발성 폐섬유 치료 중에 오페브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 치료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내전증 치료 중에 세노바베이트가 있는데 이건 지금 저희가 신약이 발견됐는데도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역수입해서 치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니까 이제 중증질환협회하고 의사협회에서 탈모 치료보다는 중증질환에 먼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이거를 다 파악 못하시겠지만 나중에 인준받아 가시면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게 건강보험 재정 건정도 되지만 정말로 우선적으로 적용될 부분에 먼저 적용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다음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방송 관련돼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후보자 어제 청문회 시간 때 마침 우리 월드컵이 열렸는데 네. 월드컵이 지는 걸 못 봐서 저희가 혈압이 좀 덜 올랐습니다. 근데 하마터면 월드컵을 못 볼 뻔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JTBC가 중계권을 갖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JTBC가 사실 206억 정도를 못 갚아서 이제 채무 불이행이 되니까 그 계열사부터 시작해 다 부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급권이 되냐, 중계료 지급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보도 중계권이 없어진다 이래서 일본 TBC도 방송이 됐던 사안입니다. 근데 다행히 중계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로 요지는 저희 TBC가 물론 올림픽 중계권 이런 걸 과다하게 하고 콘텐츠를 해서 자금 유동성에 빠진 것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저는 그 문제만 천착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학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보고 방송 미디어의 생태계가 무너진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시다시피 레거시 미디어는 신문이나 TV, 라디오 등의 가장 주 수입은 광고 수입입니다. 근데 지금 광고 수입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레거시 미디어가. 왜냐하면 광고 시장을 확대되고 있는데 수입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를 혹시 짐작하십니까? 뭐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디어 환경이 변합니다. 그 후보자께서 이제 네이버 대표 하셨기 알겠지만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이런 틱톡 글로벌 영상 플랫폼으로 광고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용 환경 변화와 사용자들의 이용 환경 변화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가장 네. 큰 거는 저는 방송 광고 규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레가시 광고에는 2015년도 방송 광고 총량제가 도입됐었고요. 중간에 중간 광고제가 됐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가상 광고나 간접 광고 총량제가 좀 완화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방송 광고는 총량제 규제가 있고 촘촘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상파에서는 의료나 조제 분유나 주류 광고를 못 합니다. 그러면 OTT나 유튜브 방송에서는 그런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규제 프리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한쪽은 발을 묶어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중점 전략 과제가 총리 후보자 아시다시피 5대 문화 강국 실현입니다. 아시죠? 그죠? 네. 그때 핵심 콘텐츠는 연간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게 뭐냐면은 핵심 콘텐츠 산업이라는 게 방송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방송 콘텐츠 산업을 육성시키려면은 그럼 방송계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콘텐츠 작업 중개권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 JTBC처럼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 어느 방송사가 많은 돈을 들여 콘텐츠를 생산하겠습니까? 이 콘텐츠가 생산이 돼야만 K컬처 뭐 300조니 또 연간 산업 수출 500조니 이런 걸 달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는 이 방송 광고 규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조금 더 유념하게 보셔라. 그래서 제가 볼 때 유튜브나 OTT의 방송 규제, 광고 규제가 없듯이 이 지금 내것이 광고에도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광고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콘텐츠 생산을 해서 이게 우리 문화 광고로 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들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JTBC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뭐 뒤쪽에 말씀 주신 방송 광고 부분은 관련 부처들 협의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